공간이고 사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충실한 반면에 한국에서의 공사 영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서구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오히려 사회생활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족들이 일치 단결해서 그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누군가가 잘 되는 건 집안이 다 잘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가족 공리주의를 추동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의 기반은 개인이라기보다는 가족이 그 유니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이제 우스갯소리 같지만 뭐 우리 자녀들을 이제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혹은 뭐 서울대를 그죠? 합격시키기 위해서는 자녀는 체력이 있어야 되고 부모는 특히 엄마는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조부모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그 응집력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중요해진 겁니다. 자, 가족 내 권위주의 하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3가지들을 논의를 해봤는데요. 이에 대한 충분한 어떤 그 데이터, 우리 소장님 가지고 계신 것 같은 데이터는 현재로는 발견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좀 더 열심히 찾아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문제 제기 수준이긴 한데 첫 번째는 일단 아버지의 권위라고 하면 그 위임받은 권력이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자리에서 예전에 아버지에게 주어졌던 그 많은 권위들이 진짜 지금은 상당 부분 실종되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세대별로 이제 확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 아버지 권위의 실종을 가져온 가장 대표적인 그 사건은 역시 70년대 97년에 일어난 IMF 외환 위기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아버지에 대한 연구들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이렇게 좀 최근에 그 경향들을 보면은요, 서양에서도 아버지 연구가 시작된 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가족에서 아버지의 권위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연구 자체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고요. 서양에서도 아버지를 사적으로 아버지 사 같은 거 연구한 게 80년대 중반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뭐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그 대신에 어머니에 대한 연구는 아버지에 대한 연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이게 그것도 하나의 이제 흥미로운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버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시기,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시기가 현실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상당히 흔들리기 시작한 시기라는 것도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그 신해철의 노래가 92년에 나왔고요. 그즈막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버지의 재발견 이런 그 구호 아래에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만들어졌고요. 아버지라는 제목의 소설이 96년에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적이 있고 아버지 학교 운동 같은 것도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때 한번 전통적인 아버지 혹은 우리가 흔히 이제 대중매체에서 전통적인 아버지상,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이런 것들을 되게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아버지상을 구현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즈음에 아버지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아버지에게 부여되었던 역할을 상실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 아버지의 위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45페이지쯤에 보시면 아버지들이 가족 안에서 권위를 좀 잃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배경으로 역시 산업화를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산업화로 인해서 일과 가족이 이제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현상. 이럴 때 한국의 아버지들은 어쨌든 가족 안에서 부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버지들처럼 정말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돌아와서 제가 최근에 50대 중반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당신들의 인생을 얘기를 할 때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했다. 근데 50대 중반쯤 이제 일을 끝내고 가족 안으로 돌아와 보니까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의미를 찾기가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가족들에게 현금 인출기. 뭐 굉장히 그죠 적나라한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럼 나는 누구였나, 아버지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부재가 이제 계속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가족 안에서는 공간적으로 부재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어머님들은 아버지가 공간적으로는 부재했지만 상대적으로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엄마들이 그래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결정하자든가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자든가 이런 식의 제안을 하기는 했었는데 요즘의 그 젊은 엄마들은 그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에서부터 이제는 아버지의 소외로 이제 지금 가족 안에서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젊은 세대의 아버지들은 그 문제에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그 문제로 제가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요. 이 그 가족 안에서 그 한국 가족이 이제 전통적으로 그 북의 혈연 가족 제도를 유지해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역시 부자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부자 관계를 축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좀 그 흔들림이 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로 최근에 한 2년 전에요. 가족 안에서 누구와 누구가 심리적으로 가장 가까운가 이런 거를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가족의 중심이라고 믿어왔던 부자 관계의 심리적 거리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모자 관계는 가까운데 부자 관계는 먼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굉장히 역설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절묘하게 어쨌든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점점 이제 아들 선호도 상당히 취약해지고 이제 부자가 과연 가족의 축인가에 대해서도 지금은 진짜 이렇게 의문 부호를 이제 많이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게 이제 아버지의 위상을 또 한번 그 흔들어 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내 권위주의의 첫 번째 특징은 아버지 권위의 부재 내지는 실종 내지는 소외라고 하는 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가족 공리주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물론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출산율은 감소되는데 모성은 강화되는, 모성은 전문화되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 메커니즘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모성이 강화되는 그 대목하고 한국 가족이 갖고 있는 또 두드러진 특징이